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주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정말 놀라운 후일담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진짜로 미국에게 핵을 맞을 뻔했습니다. 이 범띠해에 정말 이 호랑이에게 깝죽거리다가 진짜로 목덜림이 물려서 목뼈 부러질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진짜로 핵을 맞을 뻔했는지 보겠습니다. 북한이 세 번째 미사일을 또 쏘았습니다. 북한이 평안북도 의주에서 철도 기동 전술 탄도탄 발사 훈련을 했는데요. 1월 14일이었죠. 그래서 올 들어서 벌써 세 번째 미사일을 쏘았는데 이게 이제 또 미국을 자극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차에다가 미사일을 싣고 나와가지고 미사일을 쏩니다. 그걸 이제 두 발을 쏘았는데 의주에서 쏘았다고 그래요. 의주에서 쏴가지고 여기 길쭉은 핵실험하는 길쭉은 그 앞에 있는 알섬이라는 섬을 정확하게 명중했습니다. 뭐 참 그렇게 정확하게 명중하는 거 보면 그런 명중적 밀도라든지 이런 건 뭐 대단하다. 사실 뭐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 430km를 날려서 알섬을 맞춘 이 행위, 즉 알섬에 때리기 위해서 뭐 타겟이 우리도 직도 사격장 뭐 다 정해져 있듯이 그 알섬을 때리기 위해서 왜 의주에 가서 쏴서 430km를 날렸냐. 이게 이제 분석을 하면 미국이 또 열받는 겁니다. 뭐냐, 바로 카네기 재단의 앙키트 판다 박사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뭐 이분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했는데 북한이 의도적으로 이곳을 발사 장소로 선택한 것 같다. 이번 미사일의 비행 거리는 평택 미군 기지까지의 거리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사 장소에서부터 알섬까지 430km. 그런데 이걸 밑으로 내려서 아래로 쐈다라고 가정하면 이건 평택의 미군기지 캠프 험브리스하고 사거리가 똑같다. 지금은 과거에 여러 군데 흩어져 있던 그런 미군 전력들을 거의 대부분 모아가지고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완전히 그냥 집결시켜 놨죠. 그래서 여기 때리면 미군은 그냥 80% 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미군의 핵심 기지인데 세계에서 제일 큰 미군 기지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딱 사정거리가 들어온 데가 의주에서 430km. 그래서 하필 430km를 쐈다. 이건 캠프 험프리스, 니들 우리가 얼마든지 때릴 수 있어. 이번에 때린 거는 이거는 니들 캠프 험프리스 맞은 거라고 봐야 돼. 알았어? 까불지 마. 이거거든요. 그럼 미국이 까불지 마. 그럼 알아서 안 까불게 하는 나라입니까? 자, 연초부터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인데 미 본토를 뒤집어 놨던 1월 11일의 악몽입니다. 미국이 9.11 테러 이후에 처음으로 내셔널 그라운드 스탑을 발동을 했는데 이게 이제 태평양 표준시로 1월 10일 오후 2시 30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공항에 이 서부 지역의 거의 대부분의 공항에 이착륙이 금지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하늘에서 항공기들이 대기하고 이게 짧게는 7분 좀 긴 공항은 20분까지 내셔널 그라운드 스탑이 시행됐어요. 왜냐? 지금 이 공항으로 어마어마한 뭔가가 떨어질 것 같다. 그게 뭐냐? 핵미사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미국은 서쪽으로는 태평양, 동쪽으로는 대서양 이런 어마어마한 대양을 양쪽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날아온다 하더라도 수십 분 정도의 시간은 있죠. 그렇게 해서 딱 내셔널 그라운드 스탑을 발동하고 미국이 어떻게 할 건가? 즉 상호 확증 파괴에 들어갈 건가 말 건가? 이걸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셔널 그라운드 스탑은 이게 연습 삼아 한 게 아니고 실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가 나왔죠. CNN이 보도를 했는데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에 미군은 북한 미사일의 텔레메트리 신호를 추적했으며 최초 상황 보고에서 이 미사일이 알래스카의 알류산 열도 또는 미국 본토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 해안을 공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자, 첫째, 미국은 북한이 어떤 미사일을 쏠지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감청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북한이 미사일을 언제쯤 쏠 거다라는 거 대충 파악하고 있는데 또 끌고 나온 거 보니까 뭐야, 덩치가 아주 크네. 일단 저 로켓 보니까 저게 북한이 화성 12형이라고 했던 그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아니야? 그게 바로 6,000km 날아간다는 그거네. 자, 저 장소에서 6,000km를 쏘면 어디야? 알래스카는 때릴 수 있어. 라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쏘았어. 각도가 알래스카 쪽으로 날아오네?
그런데 알래스카를 지나쳐서 쭉 떠나려면 어딥니까? 미국 서부죠. 그래서 내셔널 그라운드 스탑이 알래스카를 포함한 미 서부 지역에 발동이 됐다라고 CNN은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북미 방공사령부, 즉 노라드나 북부사령부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해서 내셔널 그라운드 스탑,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반격탄 날리는 것이죠. 상호 확증 파괴해야 되니까 뭐야 진짜로 우리 때린 거잖아 하고 반격탄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본토를 타격할 것이라고 봤냐라는 건데요. 브루스 베넥 박사, 정말 유명한 분이죠. 랜드 연구소 브루스 베넥 선임 연구원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아무 말이나 하지 않습니다. 아마 미군으로부터 정보, 자료 이런 거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북한이 발사한 것은 극초음속 미사일의 비행 특성과는 거리가 멀다. 그들이 이번 발사를 통해 보여준 것은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기술이다. 이 미사일은 정상 탄도 궤도로 비행할 경우 훨씬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었다. 북한이 비행 고도를 의도적으로 낮춰 사거리를 감소시킨 것이다. 자, 아까 CNN 보도에서 텔레메트리 신호를 계속 추적했다라고 나와 있었죠. 그래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통제소와 이 미사일이 계속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통제소가 야 어디로 계속 잘하고 있어. 네가 날아갈 궤도는 이쪽이야. 아니야. 조금 더 뭐 이렇게 계속 통제소에서 미사일과 통신을 주고받는데 그 신호를 인터셉트해서 듣는 게 텔레메트리 신호를 감청하는 거예요. 그거 감청해봤더니 처음에 딱 솟구쳤을 때 방향이 알래스카 쪽으로 잡았다. 그렇게 해서 고도도 처음엔 딱 그쪽으로 잡았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걸 급격하게 고도를 확 숙여가지고 60km 이상은 안 올라가 버렸죠. 그게 이제 더 계속 솟구치면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MIRV 같은 그런 미사일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싹 올라갔으면 되는데 꺾여졌으니까 아니구나 라고 판단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마터면 반격탄을 쏠 뻔했던 이런 상황이 1962년도 쿠바 미사일 위기의 데자뷰예요. 이때 정말 뭐 엄청난 지구가 멸망할 뻔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쿠바에 소련이 핵미사일 갖다 놓고 기지 건설하고 막 이제 그러려고 하던 그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소련이 갑자기 핵미사일을 쐈다라는 보고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뭐야? 그럼 우리 방격탄 날려야지 라고 된 겁니다. 그 사건이 이겁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에 북미 방공사령부가 백악관과 미군 수뇌부에 소련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플로리다를 향해 날아오고 있다는 오인 경보로 빚어진 해프닝입니다. 당시 백악관은 플로리다가 실제 핵 공격을 당했다고 판단했고 피해 상황 파악과 보복 핵 공격을 실행하기 직전에 플로리다 주정부의 이상 없음 보고를 받아 핵 공격 발사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핵 공격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정말 뭐 일촉즉발 깜빡하면 3차 대전 나는 거였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미 방공사령부의 컴퓨터가 오작동을 일으켰는데 소련은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컴퓨터가 스스로 긴장을 했는지 뭐야 소련에서 미사일이 솟구쳐 올랐다. 그리고 각도를 재보니까 이게 플로리다를 향하는 것 같다 라고 된 겁니다. 그게 이제 백악관으로 보고가 올라왔고 이때 계속 백악관에서는 이 회의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방역탄 날려야지. 우리가 맞기 전에 우리도 방역탄 날려야지. 이렇게 된 겁니다. 상호 확증 파괴니까. 그래서 이제 방역탄 누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래도 플로리다에 지금 피해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연결되면 그 피해 알아보고 우리 한 번 더 하자라고 잠시 스탑이 된 겁니다. 뭐 지금이야 뭐 완전 실시간 주정부하고 그 통신을 주고받겠지만 이때만 해도 그게 아니었겠죠. 그래서 플로리다에 알아보려고 하는 순간에 마침 플로리다에서 보고가 올라온 거예요. 아니 우리 뭐 핵공격 맞는다고 경보 올렸는데 아직까지 아무 일 없는데요. 이렇게 이상 없음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핵공격 반격탄을 날리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소련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고 컴퓨터의 오작동이었다. 그러면 이번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쏴서 그걸 고도를 급격하게 다운시키지 않았으면 처음 맞는 거였죠. 그래서 10분 만에 올라온 일본의 탄착 보고 덕분에 종료된 미국의 본토 비상령이었습니다. 이게 계속 지나가서 계속 전진했으면 안류산 열도,
쪽으로 날아오거나, 이야 안류산 열도부터는 이제 알래스카의 부속 도서니까 이거 미국 본토인데, 그럼 방향타 날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미국과 일본은 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지금 네트워크화 해놨으니까 일본이 탐지하는 것을 미국이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탐지한 거 보니까 낮췄네, 블라디보스토크 앞에서 떨어졌네, 우리하고는 관계없네, 이제 이렇게 돼서 내셔널 그라운드스탑을 해제를 했는데, 만약에 그 미사일이 블라디보스토크 앞에 떨어지지 않고 사할린을 넘어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류산 열도, 최소 안류산 열도, 아니면 알래스카, 거기서 더 전진하면 미국 서부. 이건 뭐 MD는 나중에 뭐 당연히 작동하는 것이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 당연히 하는 것이고, 먼저 우리가 서부가 맞기 전에 먼저 때려야 되죠. 그래서 지금 네바다 함이라고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인데, 이 네바다 함이 한 달 전에 기지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트라이던트2 핵미사일 SLBM을 잔뜩 적재하고 출항을 했다라고 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주말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서태평양 초계 임무를 띄고 한 달 전에 출항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서태평양 어디입니까? 동해에 있을지 아니면 뭐 일본 동쪽에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서태평양 간다 했으니까 지금 와 있겠죠, 이 어딘가에 바닷속에. 그러면은 바로 SLBM 트라이던트2 미사일 24발 날아가는 겁니다. 북한 완전히 그냥 아작 나는 겁니다. 특히나 여기에는 저위력 핵탄두까지 탑재되어 있어요. 저위력 핵탄두는 5킬로톤 이하의 이 컬렉터럴 데미지를 최소화시켜준, 즉 죽일 놈만 죽이고 때릴 놈만 때리는, 파괴시킬 것만 파괴시키는 위력을 작게 해서, 그렇게 해서 주변 피해를 줄이는, 민간인 살상 정말 그 피해를 입으면 안 되는 사람은 안 주는, 이런 무기가 바로 저위력 핵탄두인데 이걸 장착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실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저위력 핵탄두인데, 그걸 탑재하고 나갔다. 이게 이제 방격탄 날리는 거죠. 그랬으면은 북한 지금 지난주에 북한 사라진 겁니다. 큰일 날 뻔했죠. 이런 상황에서 분위기 파악 못하는 북한이 계속 범을 향해서 깽깽거리고 짓고 있습니다. 뭐라고 깽깽 짓고 있냐? 1월 14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이렇게 담화를 하고 미사일 3탄 쐈죠. 뭐라고 했었냐? 우리는 정정당당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대결적인 자세를 취해 나간다면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우리는 더욱 강력하게 반응할 거야. 라고 하고는 미사일 2발 쐈는데, 그 미사일 2발이 어디냐? 캠프 험프리스 평택 기지를 때리는 그 신용을 하고 쏜 겁니다. 미국이 지금 완전히 또 열받죠. 그러면서 그 이제 3탄 쏘고 나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1월 16일 날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이죠. 그 기관지 조선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조선의 국가방위력 강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대결 자세는 강대강 원칙을 작동시키는 방어세를 당기는 것이다. 자, 니들이 자꾸 그러니까 우리도 강대강 하는 거야. 니들이 우리한테 강하게 안 나오면 우리도 부드럽게 하는 거야. 모든 책임은 미국 니들한테 있는 거야. 라고 조총련 기관지가 이야기를 하고, 같은 날 대외선전 매체 조선인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체 조선의 무진 막강한 군력이 천하를 뒤흔들고 있다. 주먹이 약하면 그 주먹으로 패배의 눈물을 닦아야 하는 시대. 이것은 결코 흘러간 역사의 추억만이던가. 자기를 지킬 힘이 없으면 외세의 농락물이 되고 이리 쫓기우고 저리 쫓기우는 비참한 순환자의 운명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세다. 힘이 세기 때문에 니들한테 우리는 굴복 안 한다. 그리고 우리는 힘이 세기 때문에 충분한 억제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니들은 우리를 못 때려. 라고 미국을 조롱하고 있죠. 자,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미국을 실제 미사일 도발부터 시작해서 말폭탄까지 날리고 있는데, 미국의 이 내력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1탄, 2탄 쏠 때 백악관까지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미 국무부는 국무부 차관, 대변인, 장관 할 것 없이 계속 나와서 국무부는 나름 거기도 말폭탄을 쏟아냈습니다. 아스날, 무기고라는 말까지 꺼내면서 했는데, 백악관은 처음 나왔어요. 그런데 아주 세고 높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바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인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 얼마나 센 사람이냐. 지난 트럼프 정권 같으면은 존 볼턴하고 똑같은 계급 아닙니까? 엄청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직접 CNN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발사는 한국과 일본, 우리 동맹을 위협한다.
이번 주 부과한 제재를 비롯해서 북한이 계속 도발하면 확실하게 대응하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동맹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미사일 발사와 도발이 계속되면 확실하게 대응하겠다. 라고 잭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이 직접 이야기했는데, 자, 저는 여기에서 참 이 대한민국 큰일 났구나 라는 걸 또 한번 느끼는데요. 자, 이번 발사는 한국과 일본, 우리 동맹을 위협한다. 이제 이 세 번째 발사였으니까 이거는 MARV 중거리 다탄도 미사일의 중간 과정인 그 미사일 1탄과 2탄, 이거하고는 다르다. 단거리 미사일이다. 그 단거리 미사일은 결국은 한국과 일본인 우리 동맹을 위협하는 건데, 그래서 이번 주에 제재를 부과했죠. 북한이 미사일 쏘고 나서 제재 부과했죠. 그런데 북한이 계속 도발은 확실하게 대응하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동맹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동맹과라고 단수를 썼어요. 동맹들과가 아니고 동맹과라는 단수를 썼어요. 복수가 아니고. 우리하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하고 이 의논을 했다. 한국 빼고. 그러면은 일본하고 확실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약속을 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미국의 B-1B 폭격기가 들어왔을 때 일본의 F-2 전투기가 호위를 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을 지난주까지 일본하고 같이 했는데, 그걸 긴밀한, 즉 일본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확실하게 대응하겠다. 때려도 한국 빼고 일본하고 때리겠다. 이 말이거든요. 앞으로 북한 정권이 급변 사태가 발생해서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달아서 여기에 혹시나 뭔가 대한민국이 뭔가 지분을 요구하고, 또는 우리가 이익을 챙겨야 할 때 지들은 빠져야지 뭔 소리야 라고 내침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이 정부가 미국과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논을 하고 이런 약속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면 그게 실시간으로 거의 1초 차이로 저 상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누가 믿겠습니까? 여기를 못 믿죠. 그러면은 이런 엄청난 시대가 오고 있는데 또다시 더욱더 못 믿을 자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정말 우리 민족의 중흥을 위해서라도 미국과 신뢰관계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 놓아야 지금 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의 실리, 우리의 이익, 우리 민족의 명분,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여기 이제 이게 미 정부를 상징하는 캐릭터죠. Safety first. 미 본토의 안전을 위협하면 용납하지 않아요.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김정은이가 사실은 뭐 지금 핫바지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북한 최고 지도부, 최고 수뇌부가 너무나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아주 코너에 몰려있는 바이든 정부를 향해서 너무나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데, 이란,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이 지금 미국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죠. 그 네 나라 중에서 가장 손쉬운 상대가 누구냐? 누가 봐도 뻔하죠. 그래서 북한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 언론에는 보도해 주지 않는 이 미국의 완전히 쌩쌩한 이런 뉴스들, 그리고 분석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